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해서 적립금이 400조 시대예요. 2040년쯤이 지나면 국민연금 규모를 좀 넘어서게 될 거라고 하는데, 현재 이 400조 중에서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말은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계좌가 많다는 거죠. 이 퇴직연금 시장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수익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노후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연금에 들어있는 돈들이 투자가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활력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디폴트 옵션이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실물 이전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다 매도하고 이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나 세금, 수익률 등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는 투자상품이나 정기예금 이렇게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퇴직연금제도 DC형이랑 IRP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3층 연금 체제 중에서 2층에 해당하고 노후생활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 제도표를 보시면 우리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게 예전에 퇴직금 제도였는데요.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보관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이 금융기관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을 판매 안 할 때 우리가 옮겨볼 수 있겠죠. 옮길 때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DB, DC, IRP가 있죠.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C형이다 이러면 먼저 우리 회사에서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서 한 곳인지 아니면 여러 곳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로만 이전이 가능해요. 우리 회사가 은행 2곳이랑만 계약을 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 기간을 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이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건의를 해서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서 이제 추가된 곳으로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계좌 안에 내가 적립한 돈, 그러니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직이나 퇴직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IRP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돈의 꼬리표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IRP 계좌를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다면 IRP는 언제든지 이전이 가능하고요. 옮길 때는 금융회사의 상품 라인업에 동일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수수료도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요, 연금 수령 방식을 5가지 중에서 금융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도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이 불가능한 IRP 계좌도 있는데요. 연금을 이미 개시한 계좌로는 이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만든 계좌 A랑 그 이후에 만든 계좌 B가 있다면 A끼리 이전이 가능하고 또 B끼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A에서 B, B에서 A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는요, 2013년 이전에는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5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 간에는 이제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계좌에서 IRP로도 이전을 하는데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C라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55세 이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때 그 시기가 막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투자한 것들이 막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DC에 있는 퇴직금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DC에서 IRP로 실물 이전이 안 되는데요. DC랑 IRP 금융회사가 같을 경우에는 실물 이전이 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DC에서 IRP로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라면 적립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잘 받고 3층 연금 계좌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DB형, DC형 둘 중에 하나만 도입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게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퇴직연금을 좀 직접 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사에서 DB, DC 둘 다 도입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옮기는 건 실물 이전이 아니라 그 퇴직연금 유형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DB 제도는요, 대기업이나 연봉 상승률이 좀 높은 직군, 그리고 장기 군속이 가능한 경우에 투자 수익률보다 연봉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 DB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DC 제도는 이직이 좀 많다. 그리고 연봉 상승률은 좀 낮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서 연봉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는 DC 계좌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급여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도 DB에서 DC로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한번 DB에서 DC 제도로 바꿨으면 다시 DB 제도로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DC로 바꿨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셔야겠죠?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고요.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실물 이전을 신청을 할 때 실물 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 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에서 B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B 회사에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화돼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실물 이전 프로세스인데요. A에서 B로 이전을 하고 싶을 때는요. 우선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 B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B금융회사에다가 이전 신청을 하시면 연금 이전이 더 쉽게 가능합니다. 실물 이전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먼저 운용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지를 봐야겠죠. 주로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은행은 ETF 거래를 신탁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높고 실시간 거래 제공이 안 되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은행은 지점이 많기 때문에 관리받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ETF 거래할 때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 DC, IRP 수수료가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실 때 수수료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RP 계좌는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수수료 면제 혜택들도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가 얼마 안 남았다면 연금 수령 방식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 간에는 아직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에서 연금저축 펀드 아니면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때는 안에 있는 상품을 다 매도하고 현금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품 매도에 따른 수수료나 수익률 그리고 현금화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 우리 회사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가입은 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얼른 잠자고 있는 나의 퇴직연금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생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의견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